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육장TV입니다. 김 PD님, 네. 오늘은 현대사회를 사는 운전자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운전을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좀 부드러운 컨텐츠를 좀 설정해 보았습니다. 네. 네,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운전 가능하죠? 네. 그러나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규나 질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만이 운전 중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틀린다는 판단을 해서 올바른 운전 습관 및 선진 교통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 대로가 아닌 조그마한 소로길입니다. 골목길에서 앞 차량과 마주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 차량과 동시에는 갈 수 없는 길이었고요. 좀 좁은 길이었죠. 네. 상대 차량의 뒤에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차량 뒤에는 차량이 없었고 네. 내 차량 뒤에는 차량이 한 3대가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대 차량이 뒤로 조금만 후진해주면 소통이 원활할 것인데 상대 운전자가 내 차량과 그 뒷차량을 빼달라는 그런 사인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네네. 김 PD님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가 평소 뵀을 때 예. 그냥 양보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양보했어요. 네. 만약에 내가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좀 고집을 피고 이랬으면 좀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네. 그렇게 하고 가는데 좀 씁쓸했어요. 네. 차량 운전에도 어떤 법이나 법규 이전에 질서와 양심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냥 제가 가면서 허허 웃고 말았죠. 네. 잘한 거죠? 예, 잘 양보하셨습니다. 네. 여담인데요. 네. 제가 한 약 20여 년 전에 네. 그때 당시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행동을 보고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차량이 길을 가다가 행인이 길을 건너가려고 하니까 횡단보도도 아닙니다. 네. 그냥 무단횡단 비슷하게 가는데 차를 세우고 네. 그 사람이 완전하게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손짓으로 유도를 해주고 네. 그 지나가는 것을 보고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네. 모든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운전 문화를 보고 이것이 진정 선진 교통 문화이구나 하고 느끼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소득, 즉 GDP만 높다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죠. 네. 네, 국민소득만 높은 나라, 즉 기름이 팡팡 솟는 산유국이나 네.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 않죠. 네. 소득도 높아야 되지만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야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날 저는 그 골목길에서 후진을 하고 양보하면서 양보받은 상대방의 운전자가 네. 아주 의기양양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김 PD님 이야기가 많이 옆으로 갔죠? 아니요, 좋습니다, 이런 얘기. 예, 그렇습니까? 네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라운드어바웃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네.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회전교차로란 말은 들어보셨죠? 예, 회전교차로는 많이 들어보고 많이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네, 회전교차로를 외국에서는 라운드어바웃이라고 합니다. 네. 영어 발음 좀 안 좋더라도 이해하세요. 아닙니다. 네. 네. 그 라운드어바웃이란 말은 서양에서 매우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교통체계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교차로 통행 방식이 네. 좋다 해서 요즘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통 신호기를 설치해 놓기보다는 라운드어바웃이라는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서로 원만하게 잘 소통을 해서 지나가거라 하는 그런 교통 방식입니다. 네. 이 회전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네. 통행 우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하는 차는 새로 들어오는 라운드 어바웃에 들어오는 차량은
그 안에서 돌고 있는 차량이 있죠. 네. 이 차량에 방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 이해 가셨죠? 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회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있는 차량, 그러니까 안에서 돌고 있는 차량이죠. 네. 이 차량이 우선권이 있고 또 그 차량이 피해 차량인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네. 네. 영어 공부는 아닌데 영어 공부 좀 한번 해볼까요? 예, 김 PD님. 네. 라운드 어바웃에 대해서 아까 김 PD님이 좀 잘 확실히 안 와닿는다 이런 표현을 좀 하신 거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것이 한국말로 해서는 회전 교차로라. 네.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라운드 어바웃이라고 하는 것은 라운드가 동그란 거 아니겠어요? 네. 회전 교차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자, 라운드는 둥글다 이 뜻이고, 그럼 어바웃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바웃은 뭐 대략적인, 네. 약간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라운드 어바웃은 뭐 이게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체감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뭔 얘기냐면 라운드 회전 교차로에서 네. 어바웃은 뭐냐면 적당히 알아서 돌아라는 거예요. 네. 적당히 니네들끼리 적당히 돌아라. 네. 그래서 라운드 어바웃이에요. 이것이 느낌으로 딱딱 오는 사람 영어 잘하는 겁니다. 김PD님 이거 충분히 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뭐 네. 느낌으로 딱딱 오지는 않습니다. 아, 뭐 이제 올 겁니다. 좀 있으면. 자, 라운드 어바웃이라는 것은 교차로 내에서 네. 서로 양보를 잘 하면서 지나가거라 하는 게 라운드 어바웃입니다. 네. 제 표현은 이랬습니다만은 뭐 보시는 분이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라운드 어바웃이 회전 교차로가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좀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많이 생긴다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된 게 네. 제가 그 스키 타는 것 때문에 평창을 자주 아. 가는데 가끔 나오죠? 예, 평창에 가면은 이제 그 올림픽 때 도로를 새로 닦은 곳이 굉장히 네, 많은데 네, 네. 대부분 회전 교차로로 되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그것도 서울 시내 그 복잡한 데는 안 되고요. 네네. 예, 변방에 좀 그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데 이런 데는 많이 세워놓습니다. 네. 오히려 뭐 서울에서는 보기 힘들죠? 예, 힘든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자전거, 이륜차, 횡단보도 진행 방법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좀 정해놨죠. 네. 두 번째는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것들은 오토바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번에 지적 한번 했죠. 네. 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네네. 꼭 내려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피디님 오토바이 끌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네,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 제가 봤어요. 예, 대한민국의 뭐 오토바이는 뭐 달릴 수 있는 곳은 다 달리는 맞습니다. 곳 아닙니까? 네. 잘 지키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도 차입니다. 네. 당연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지 않고 이렇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면 과실이 적용되는 겁니다. 네. 좀 불편해도 타고 건너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횡단보도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다음이죠. 터널 속에서의 실선이다. 이렇게 말씀 지금 타이틀을 잡았는데 대부분의 터널은 실선으로 되어 있죠. 도로 표시가. 네. 뭐 고속도로 같은 데 가보면 다 실선으로 되어 있죠. 뭐 굉장히 긴 터널인 경우에 중간에 점선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뭐 일반적인 터널은 거의 다 뭐 95% 이상이 시선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넘지 말라는 선이죠. 네. 네. 터널은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추월을 하거나 차선 변경을 일부러 하지 못하도록 실선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네. 도로가 점성인 경우에는 차선 변경 가능하겠죠. 네. 그러나 터널은 대부분 실선으로 차선을 표시해 놓고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아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터널이 아니고 다른 도로에서도 실선은 넘지 말라는 도로 표시이므로 운전할 때는 이 점 꼭 지켜서 안전 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요즘은 터널에 들어가고 나오는 곳에 CCTV를 설치하고 차선을 변경했는지를 적발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걸 더 유념해서 안전운전 해야 되겠죠. 네. 혹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고요. 네. 그
제가 뭐 강원도 자주 가니까 제2영동 고속도로에도 한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네. 아, 제가 뭐 매스컴에서 몇 번 접해보긴 했습니다. 저는 다녀봤습니다. 아, 네. 예, 체감을 했군요. 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횡단보도 진행 방법.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네. 김 PD님도 운전 많이 하죠? 예. 겨울에 네. 많이 합니다. 아, 겨울에. 요즘에는 좀 덜 하죠. 네. 자, 그럼 운전 중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우회전을 할 생각입니다. 교차로에서. 네. 그러면 운전 중에 맨 앞에 횡단보도가 나타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그때 당시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죠. 이제 녹색이 들어왔는데 네. 걷는 사람이 없어요. 네.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이 지나가도 되나요? 없으면 지나가도 되지 않나요? 예. 예. 그러다가 경찰에게 들키면 신호 위반입니다. 네. 예. 네. 자, 지나가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 사람이 있어서 만약 차 사고가 났다 이 말이에요.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을 네. 그랬으면 신호 위반입니다. 네. 12대 중과실에 해당돼요. 그러면 자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내 진행 방향의 횡단보도를 신호를 잘 받고 지나왔어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횡단보도가 또 있어요. 이때는 어찌 해야 될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횡단보도는 저도 잘 안 지나가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우회전 할 때 바로 횡단보도가 있으면은 네. 이런 경우는 지나가도 되지 않나요? 네.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내 진행 방향의 횡단보도를 지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우회전을 하는데 또 횡단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때는 지나가도 됩니다. 네. 잘 보셨어요. 네. 김 PD님이 정확하게 그건 보신 겁니다. 네. 이때는 조심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보행자 신호라고 해도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보행자 초록불이라도 신호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네. 왜냐하면 직진해서 횡단보도를 일단 차량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우측으로 꺾었는데 또 횡단보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없습니다. 정지선을 지나와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신호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보행자가 있어서 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입건이 되므로 이것도 조심은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신호 위반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나타났던 횡단보도와 우회전을 하면서 나타난 횡단보도는 좀 차이가 있죠. 네. 예, 그 차이입니다. 정지선 차이네요. 그렇죠. 정지선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번째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인데요. 네. 김 PD님도 비보호 좌회전 뭐 많이 보셨죠? 예. 많이 네. 봤습니다. 많이 우리가 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운전을 하면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입니다. 네. 제가 그 운전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으면서 비보호 좌회전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신호등이 라운드가 3개가 있습니다. 네. 직진, 빨간색, 초록색, 그렇게 3가지가 있겠죠. 노란색. 아, 네.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운드가 4개가 있는 게 있어요. 좌회전 신호도 있고, 또 비보호 좌회전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4개가 있어야 되겠죠. 네. 네. 도로에서 초록불 신호일 때 상대 차선에 차가 오지 않는 경우에 좌회전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것이요. 네. 좌회전을 허용은 하였지만 사고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비보호입니다. 네. 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운전자는 초록불인 경우에 좌회전이 가능하며 반대 차선의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좌회전하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적색 신호인 경우에 좌회전을 하게 되면 이건 신호위반입니다. 네. 가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는데 이때 신호는 적색입니다. 네. 그런데 뒤에서 차가 왜 안 가냐고 빵빵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급해가지고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신호위반입니다. 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2대 중과실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뒤에서 아무리 빵빵거려도 나는 가면 안 되겠죠. 네. 지금까지 비보 자해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김 PD님은 뭐 의문사항 없으신가요? 안 그래도 질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장님께서 네. 그 적색 신호에 비보 좌회전 하다가 사고 나면은 신호 위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비보 좌회전이 있어서 네. 그리고 제가 초록불이고 직진 신호인 경우에 이제 그러면 좌회전을 해도 되니까 비보로 해도 되니까 비보 좌회전을 하는데 그 상대 차선도 초록불이라서 이렇게 오는 차량하고 사고가 나면은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그럴 경우가 나오겠죠. 네네. 자, 첫 번째로 적색 신호에 비보 좌회전을 하다 사고 나면 신호 위반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적색 신호가 아니고 초록불이었을 때 가도 되는 거잖아요. 비보 좌회전이니까. 네. 이런 경우에 사고 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네. 전에 2010년도 전에는 네. 이것도 신호 위반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거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어요. 2010년도에. 네. 그래서 비보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초록불인 경우에는 신호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네. 과실만 먹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상대방은 정상 주행했잖아요. 네. 비보 좌회전하고 사고 나면 거의 8대2로 정리가 됩니다. 상대방 차도 네. 전방 주시를 100%안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2고 좌회전하는 사람이 8. 8입니다.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김 PD님, 운전자가 그 조심해야 될 몇 가지 주의점을 오늘 설명 좀 드렸죠? 네. 네, 운전자가 알고 있으면서 실수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알아보았고, 도로교통법규에 대해서도 공부 좀 했죠? 네. 특히 그 사회 초년생과 같은 그 운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말이죠. 뭐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 되지 않았겠어요? 네, 뭐 이런 종류의 영상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교통 법규나 네. 뭐 우리 그 운전하면서 생길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예.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김 PD님도 그 좋은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유국장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